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건가요? 네. 저녁들 잘 드셨겠나요? 예, 뭐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뭐 저도 저녁은 잘 먹었습니다만 네, 사실 네. 저녁에는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3프로 TV 시청자분들은 어차피 저녁에 마음의 양식을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 식사는 안 하실 것을 권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녁 대신 저희는 또 네, 재미있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오셔서 게임 이론에 대해서, 네, 여자친구의 이상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왜 아내는 음. 계속 화를 내는가, 네. 이런 심오한 주제에 이유가 대해서 있다는 거죠? 말씀해 주셨던 연세대학교 한승구 교수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또 재밌는 이야기가 앞으로 약 한 1시간 예. 20분에 걸쳐서 네, 쏟아질 겁니다. 게임 이론으로 설명하는 세상 이야기. 다 사람들은 좀 계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사람이 어, 안 착한지는 아는데 음. 또 착하지만도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인센티브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이고 그걸 바탕으로 세상이 설계될 때 예.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되는데 음. 우리는 가끔씩은 사람들이 그냥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정해서 세상을 설계하다 보면 항상 이상하게 보인다. 덜컹덜컹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 게임 이론이 굉장히 유용한 학문인 것 같아요. 사람을 제대로 냉철하게 이해해서 그런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돌하지 말고 잘 살아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한번 타인이 배워보겠습니다.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은 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특히 저에게 친절한 분께 상처도 안 받고. 감사할 수 있죠. 상처 안 받고. 그렇지. 그래. 맞아. 상처 안 받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잠시 후에 연세대학교 한승구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한승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지난번에 진짜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는 분들이 많았고 음. 저희 와이프의 경우에는 그 제목, 썸네일 제목을 보고 클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내 아내는 왜 화를 내는가. 주옥과 같은 제목 아닙니까? 진짜 궁금해.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열심히 네. 봤다는. 저는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잡으셨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다행히 아직 제 아내가 안 봤습니다. 저희 언더스탠딩이 예. 참 그런 면에서 적절한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보면 어. 할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적절한 사이즈가 보시고 저희 시청자들은 남들한테 안 가르쳐 줍니다. 나만 봐야지. 자, 오늘도 그래서, 예. 다양한 세상 이야기를 경제학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네. 시간 그렇게 되겠죠? 예, 아유 요 감사합니다. 앞에 교수님 앞에 있는 책 쓰신 거잖아요. 그들은 왜 그들은 최후의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의 꽤 많은 부분은 아마 이 책에 예. 있는 내용일 거라서 오늘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시면 이 책을 안 사보셔도 됩니다. 예, 제 취지가 오늘 그겁니다. 네. 왜냐면 네. 교수가 책 팔아갖고 얼마 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잘 들으시면 예. 책을 안 사셔도 되고 사셨더라도 안 읽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쏙쏙 제가 빼먹는 재미.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서점에 가서 요거 눈에 띄시면 요거는 그냥 빼놓으시면 되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네.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 예. 제목 기억해놨다가 장바구니에서 빼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10%밖에 못 먹고 90%는 출판사 갖고 가서 그렇게 아쉽지도 않습니다. 네. 뭐 오늘은 처음에 이제 게임 이론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프 하나를 좀 보고서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프가 그래프를 좀 보여- 예. 이건데요. 황혼이온이네요. 황혼이온. 예. 그러니까 60세가 넘어서 이혼하는 어. 지금 저희 나이의 그 남성들에게 아주 큰 공포로 달하고 공포죠, 있는. 공포. 예. 이혼할 거면 미리 하든가. 우리나라 황혼의 자료는 이혼은- 아니고 일본 자료입니다. 예. 근데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건 사실은 이게 비율이 아니라 그냥 단순 숫자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죠. 이 그렇죠.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계속 늘어나다가 2004년부터 3년간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다가. 오. 네. 이거를 연구하면 황혼이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예, 예. 그렇지.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추세가 있는데 추세가
완전히 바꿔진다는 건 다만 3년이라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원인을 좀 알아봤습니다. 오, 2004년도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04년이면 되게 애매합니다. 예,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고요. 연금 관련됐습니다. 연금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제도가 당시까지만 해도 예. 이제 바깥 일은 남편이 하고 아내는 집에서 일본도 일을 한 집안 일을 돌보는 그런 예. 구조였는데 연금을 받으면 그럼 누가 받겠습니까? 둘 다 받나요? 아니, 남편이 남편이 받죠. 받죠. 남편이 남편이. 받아서 직장에서 남편 다녔으니까 직장이나 국민연금이 남편한테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요새 이제 여성도 일하면 여성도 받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적때만 해도 한 20년 전이니까. 집안 대표로 남편이 받았죠. 그런데 황혼 이혼을 한다. 그러면 집도 반으로 나누고 뭐 이렇게 다 반으로 나누겠죠. 네. 예. 연금은 어떨까요? 남편이 이제 국민연금 200만 원씩 받는다 매월. 예. 연금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나눠야 나눠야 되는 거 되죠. 아닐까요? 아니 지금은 우리나라 어떤가요? 우리나라 예, 나눕니다. 네. 그런데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20년 전만 해도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안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처음에는. 그거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와. 근데 남편 거다 그럼. 왜냐면 아직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예. 지금 60세 해도 2년 후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 지금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라고 예. 해서 안 나눴죠. 예. 근데 2004년도에 이제 분노하신 일본 여성분들께서 어. 왜 이것도 재산인데 안 나누냐. 국회의원들이 들어보니까 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음. 이혼하면 음. 남편이 연금 받을 때 반을 아내 통장에 넣어줘라. 예. 이혼을 했어도 법이 통과돼요. 매달. 그러면 꼬박꼬박. 그러면 일본 여성들이 와 그러고 이혼을 더 할까요? 덜 할까요? 아 그렇게 돼서 저대로 예, 바뀌면 2004년도에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혼을 해도 부담이 덜하니까 이혼하려는 사람은 이혼을 더 하지 않을까요? 돈을 더 받게 되죠. 예. 그러나 어. 그렇게 되면 남편들이 갑자기 아내들한테 잘할 것 같습니다. 오 이혼 이제 와서. 당할까봐.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할까봐. 이제 30년 동안 술 마시다가 예,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남편들이 이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저도 신기한 게 아니 그럼 예. 이혼이 늘어야 되는데 줄었어요. 그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이거 다시 조금 더 봤습니다. 예. 근데 부칙이 있었어요. 어. 2004년도 통과되는데 실행은 2007년도부터. 와. 그럼 2007년까지 참는다. 참는 거죠. 지금 3년만 더 참으면 연금이 들어오는데 2007년 예. 이후에 이혼한 케이스부터 그렇게 그래서 한다. 2007년이 되면 갑자기 로켓 솟아오르듯이 이혼율이 그래서 높아진다. 3년 동안 할 게 묶여 있다가 한꺼번에 나오는 그래도 못 거군요. 참은 일본 할머니들은 하시기도 그래도 하고. 했으나 어. 그래도 이 추세가 꺾일 정도로 야. 많은 일본 할머니들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세상에 30년이나 참았는데 조금 그렇죠. 그걸 못 참고. 예, 그러다가 또 좀 더 참으시면 좋은데 예. 2007년부터는 다시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분도 법을 바꿀 때 그 취지가 그런 거면 바로 하든지. 저라면 그럼 이미 이혼한 부부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할 만도 한데 소급적 이용은 안 되는 모양이지. 그렇더라도 오늘부터 해야지. 그렇게 했군요. 야, 황혼 참 이혼은 재밌는 일이. 야 이게 제도 변화가 진짜 사람들 사는데 영향 진짜 많이 미치네요. 그럼 그다 인센티브니까요. 네. 이 역사책으로 가기 전에 지난번에 이어서 가족 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 잠깐 띄워주시면 이게 제가 기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동경에서 최고령 남성으로 등록된 지금 10년 전 기사입니다. 카토 씨 111살. 근데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30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사망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80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셨는데 예. 30년 동안 30년 동안 사망 신고를 안 하고 알고 보니까 집에 모셔놨어요. 어머나. 사망하신 분을 예.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아직 못 들어보셨군요. 예. 그래갖고 와. 충격을 먹어서 예. 전수조사를 했더니 일본에서 수백 명이 나왔어요. 아, 화장터로 보내면 자동으로 사망 신고가 되니까 이미 보낼 힌트를 드렸는데 보낼 오늘 저 수가 이대표님 없었던 조금 거다. 컨디션이 연금 맞습니다. 연금이 계속 나오니까 살아있는 그렇죠. 동안 아,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그 얌전하고 예의 바른 나라에서 4,500건의 시체가 이 전수조사에서 발견됐어요. 세상에 연금 네. 받으려고 네, 아버지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걸 신고를 안 하면 매달 나오니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세상에 기분이 어떠십니까?
전 이걸 보고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 불안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예. 제 아내가 연명 치료를 아주 싫어합니다. 연명 치료 왜 받냐? 어차피 죽을 거야. 스스로도 싫어하시고 네, 스스로 싫어한다고 얘기하는데 뭔가 느낌은 저보로도 하지 말라는. 약간 어차피 죽을 거는 또 뭐 저도 좀 감수하겠는데 이게 내가 살 수도 있는데 살 확률이 한 그래서 네. 한 50% 되는데 반반인데 치료받지 마라 뭐 이렇게 할까봐 예. 사실 100% 죽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식물인간 됐다가도 깨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의 그 평소의 태도로 봐서는 네. 나는 그냥 한 10% 넘게 죽을 확률이 있으면 이거 연명 치료라고 바로 간주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딱 본 거죠. 예. 예. 저 뭐 연금이 내가 나오면 그쵸. 뭐 시체를 모셔놓지 않겠지만 어. 지금 내가 인사불성이라도 하면서 연명 치료하는 동안에는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논리로 아내를 설득하고 계세요? 아니요, 연금을 많이 벗습니다. 그래서 저 종신연금을 엄청 모아놨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 사람만 연명 있으면 치료비보다 연금이 더 나와야 어. 그래야 아내가 연명 치료에 동의를 해주겠다. 그렇겠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거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종신연금에 넣어서 뒤에 나오든 예, 연금으로 나오게. 몇백 살아있으면 몇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와.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아버지가 그 뭐라 하자면 그냥 약간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빠가 빌딩이 있으면 자, 아버지 돌아가신 빌딩이 내 건데 왜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러겠지만 예. 아버지가 빌딩 살 돈으로 연금을 버놓으면 예. 아버지 돌아가시면 빌딩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네. 오래 그래서 사셔야 되고. 오래 가끔 사셔야 얘기하지만 나 자신이 빌딩이 되자. 그래갖고 재산의 한 30%를 야. 지금 제가 연금을 붓고 있거든요. 아. 그래갖고 좀 오래 살고 대접받고 살고 그리고 저 자신도 예. 한 85세 이상 살아야 제가 보험회사에 뜯기지 않는다. 손해 안 본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85세까지는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야, 예. 그러네요. 그러네. 좀 예전- 지나치게 나갔나요? 예. 예전에는 왕이 음. 죽으면 음. 그러니까 이제 병으로 죽거나 그런 뭐 독살을 당하거나 그런 일 있잖아요. 예. 대비해서 하여튼 왕이 죽으면 왕의 수라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순장조. 에브리데이 순장에서. 모두 다 그리고 어의를 음. 비롯해서 왕의 탕약을 다리고 그런 일 했던 사람들도 에브리바디 다 다 그냥 순장. 땅속에 묻는 걸로 법으로 만들어놨대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큰일 나. 사냥하러 가시다가 발에 걸려서 돌 뿌려놓으면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룰은 룰이니까 그렇게 해놓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예를 들면 역적 무리가 이거 왕의 수라상에 슬쩍 넣어두시게라고 하면 야 그러다 왕이 죽으면 나도 죽자. 그런 거지. 그렇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라고. 그러라고. 같은 라인에 쓰게 만드는 거죠. 완전. 네가 최선을 다하는지 안 다하는지를 내가 에브리데이 통제할 수는 없으니 하여간 룰을 만들어주면 너는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하면은 내가 저기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이제 아버지 늙었으니 아버지 부양하라라고 하면 그거는 뭐 처음에 몇 번 하지만 나중에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나한테도 아버지가 좋다.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항상 사람은 과거의 은혜보다는 미래의 이득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거고 그게 제가 오늘 첫 번째 할 얘기인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와, 예. 되게 뭔가 이렇게 수려하게 스토리가 네. 이어져. 저희 집안 얘기가 알고 봤더니 초안지였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예. 그냥 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좀 항우와 샛노랗게 유방. 했는데 예. 예, 그냥 대충 연포를 역사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진시황이 이제 진나라 왕이었는데 예. 중국을 처음 통일해서 처음 통일한 황제가 된 사람이죠. 이게 BC 221년 기원전 221년이었고요. 그러다 10년쯤 후에 210년에 사망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시황한테 점령당한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막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약간 식민지배 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진나라 군대가 워낙 강해서 예. 아무도 다 진압이 되고 있는데 항우라는 이 장수가 워낙 그 전투력이 세고 예. 그 무술을 잘해서 항우가 진나라 군대를 다 깨부숩니다. 예. 그게 이제 2006년 4년 동안 해서 진나라 군대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항우가
나는 원래 이 진나라의 폭정을 없애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나눠주려고 그랬으니까 나를 예. 따른 너희들에게 너는 연나라 같고 너는 무슨 나라 같고 나눠줬어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유방입니다. 유방이 항우를 따라서 이제 네. 간 건데 유방이 이제 나는 그래도 천하를 노리겠다라고 항우를 향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사실 항우 부하 수십 명 중에 유방은 한 명이거든요. 근데 결론 아시겠지만 유방이 이겨요. 그렇죠. 4년 만에 항우를 죽이고 유방이 천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항우랑 유방이랑 1대1로 싸웠으면 모르겠는데 항우의 부하들이 수십 명 있거든요. 땅을 나눠준. 예. 그렇지. 얘네들이 다 항우를 도와서 싸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유방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제 항우가 세서 1대1로 붙은 게 아니라 항우가 땅을 나눠준 부하 수십 명과 1대 뭐 10, 20으로 싸웠을 텐데. 근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 항우가 내가 너한테 땅을 나눠줬으니까 이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에게 군사를 보내서 유방이랑 싸워라. 군사가 안 와요. 더 이상 받을 게 없구나. 더 이상 받을 게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한테 땅을 나눠줬는데 나도 싸운 거 아니야? 진나라 때?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두 분이 이제 그 장이와 진열하고 조나라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예요. 예. 얘네가 조나라를 위해서 진나라에 대항해서 그 독립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항우를 따라서 또 이렇게 군대를 몰고 가서 싸웠어요. 예. 근데 둘을 다 조나라 왕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항우가 장이라는 친구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진여가 원수가 됐어. 왜 나는 왕 안 시키고 쟤를 시켰냐? 제일 시켰냐? 둘이. 네, 그래갖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친구인 장이를 내쫓습니다. 그 아주 그냥 간짜 친구였고 목숨 걸고 같이 싸웠는데 그래서 장이는 와갖고 항우한테 내가 진영한테 땅을 뺏겼으니까 다시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랬더니 항우가 바보 같은 놈아 내가 지금 널 왜 도와줘. 그래서 장이는 그래서 서운하고 진여는 원래 항우를 서운하게 생각했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유방이 왔는데 항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1대1도 싸우다가 오히려 그 중에는 유방한테 붙은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방은 뭘 해줬습니까? 앞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뭔가를 썸띵을. 얘가 만약에 이기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땅을 100리 갖고 있는데 유방을 위해서 싸우면 유방이 이기면 200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항우가 은혜를 베푼 애들이 다 유방 편으로 갔다. 그래서 항우가 과거에 그러니까 뭐 요새 말로 라떼라고 그러죠. 그처럼 그 옛날의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한다. 미래의 이익에 그쵸. 움직인다. 그렇죠. 아빠가 너를 키워줘서가 아니라 아빠가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빠를 잘 모셔라. 이렇게. 그래서 스톡 옵션을 주는 거군요. 스톡 옵션. 맞습니다.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그럼 월급 준 건 필요가 없네. 이미 받은 월급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뭐 많이 줬건 적게 줬건. 많이 줬건 적게 줬건 한 번 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근데 유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방이 이제 항우를 물리치고 네. 그 중국 천하를 차지한 다음에 유방은 그 교훈을 얻어서 땅을 안 줍니다. 잘. 주가처럼 하면서 주가처럼 하면서 좀 기다려봐라. 지금 이 농공행상 해갖고 인사과에서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왔다 이러면서 안 줘요. 줄 듯. 예. 그러면 불만은 있으나 표출을 안 하는. 그리고 한 명씩 제거합니다. 옛날에 잘못한 걸 들춰갖고. 야. 나쁜 사람이죠 유방. 근데 그럴 때마다 주변에 신하들은 찬성했겠네. 왜? 한 명씩 내 몫이 커지니까. 내 몫이 커지니까. 와. 근데 이 신하들도 아주 바보나. 그러니까 유방도 보면은 자기가 항우 부하였는데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네. 얘네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이런 생각도 한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유방이 보니까 창밖에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웅성웅성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방의 가장 신임하는 머리가 좋은 참모가 장량이라고 있는데 장량에게 쟤네들 모여서 요새 뭐하냐 그랬더니 예. 아니 반역을 꾀하고 있죠. 그래서 왜 반역을 해? 그랬더니 땅을 안 나눠주니까 한 명씩 죽이니까 쟤네가 바보가 아닌데 유방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장량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부하 중에 제일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애가 누구냐 그랬더니 옹치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인간이 되게 얄미워요. 배신도 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공을 크게 세워서 죽일 수는 없는데 유방이 참 미워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옹치에게 엄청난 예상 외의 땅을 빨리 줘라. 제일 싫어하는 애한테? 제일 싫어하는 애. 왜요? 왜 제일 싫어하는 애한테 줘야 되죠? 그래서 모르지만 어쨌든 장량을 믿으니까 머리 좋은 장량을 따라서 줍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유
옹치도 받았으면 나도 받겠네. 아, 이게 조금 진짜 인사과에서 늦어지는 거지. 생각보다 우리 많이 대장 받겠네. 황제가 날 주려고 그런 건 맞다. 왜냐면 옹치보다 날 더 사랑하는데. 그건 맞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참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내가 옹치보다 신임받는 건 나도 의심치 않으니까. 그것도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다시 만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방이 참 어떻게 이렇게 게임 이론도 안 배우고 잘했을까. 야. 지금 봐도 희한하네. 상당했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야, 그 옹치? 옹치는 땡 잡았네. 또 옹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엇나가려면 아예 엇나가야 된다.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뭐 역사인데 괜찮나요? 재밌습니다. 야. 재밌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누굴 생각하면 줘야 되나? 너무 좀 그로테스크한 쪽으로 자꾸만 그러셔야 가는 되나? 거 아닌가 하는데 인간은 그런 거니까요. 예. 약간 그러면 다시 약간 귀여운 동물 예?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요? 예. 예. 뭐 별건 아우, 아니지만 귀여워. 예. 이게 이제 남녀 한 쌍이거든요. 네. 예. 인간의 경우 아빠가 오래 사는가요? 엄마가 오래 사나요? 평균적으로. 엄마가 오래 살죠. 살죠. 왜 아빠는 일찍 죽죠? 아파요? 엄마한테 맨날 혼나니까요. 아 그렇군요. 예. 엄마는 왜 매일 화가를 안 내는가? 그걸 몰라서 죽는 거군요. 정말 재미있으십니다. 대개는 뭐 술 담배에서 일찍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왜 동물 사진을 보여드렸냐? 예. 개하고 고양이는 암컷 수컷 중에 누가 오래 살까요? 개와 고양이는 암컷 수컷 중에 모르겠네요. 수컷이 오래 삽니까? 왠지 질문의 취지상 수컷이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구박을 안 해서. 그렇지. 와이프가 구박 안 하고. 왜 개들은 일부 다처제입니까? 그런 건 아니어도. 참고로 저도 개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렇구나. 조사해 보시면 스트레스 안 다 받겠네. 암컷이 오래 삽니다. 아 그래요? 포유류는 포유류는 대부분 다 암컷이 암컷이 오래 오래 살아요. 살아요? 예. 저도 이제 요번에도 다시 한번 체크해봤는데 개, 고양이 다 암컷이 한 1년 이상 오래 산다. 평균. 사람만 그런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근데 개 고양이에서 1년이면 사람으로 치면 거의 그렇죠. 좀 10년이에요. 10년. 예. 세상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그 찾아보면 생물학 책에서도 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자는 알고 있죠. 예, 경제학자 중에 이제 그 개발 경제학 못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살게 할까 이런 거 공부하는 개발 경제학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이분들이 어느 집이 자식을 잘 키웠나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안 대표님 댁하고 이 대표님 댁하고 아프리카 살고 계신데 네. 어느 집이 더 아이를 정성껏 키웠을까를 어떻게 경제학자가 측정할까요? 경제학자가 예. 그러니까 아이를 뭐 훌륭한 아이를 키웠냐가 아니라 얼마나 키울 때 정성을 들였냐. 정성을 들였냐? 경제학자라는 말은 되게 무식하게 단순하게 그거를 판별한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 아이에게 쏟은 돈? 돈? 그 아이의 돈을 그거 밝혀내기가 되게 그거 힘들어요. 어렵지, 예, 그걸 그래. 갖다가 그 얼마 아이가 썼는지. 다닌 학교?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약간 놀랐는데 이 개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키로 합니다. 키가 크면 잘 먹였다. 잘 먹였다는 먹였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키가 되게 상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니 이런 무지한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 개발 경제학 하는 분들은 거의 그게 그냥 의견 통일이에요. 영양 상태가 좋았을 그쵸. 것이다. 키가 네. 크다는 건. 네. 그래갖고 제 후배분 중에 하나는 조선시대 그 키를 이렇게 한 거를 그 막 한문으로 찾아갖고 했는데 예. 그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막 우리가 뭐 거기 반대하고 했지만 문물이 들어오자마자 한국인은 키가 막 크기 시작합니다. 이게 병도 덜 걸리고 영양 상태도 좋은 거예요. 키가. 네, 그래서 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서 세 그룹으로 아이의 키를 비교해봤어요. 예. 아빠 엄마 다 있는지,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만 있는지,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만 있는지, 어느 집이 제일 키가 클까요? 양쪽이 다 있는 집이 제일 큽니다. 이건 네. 맞습니다. 예. 어느 집이 제일 작을까요? 아빠만 있는 집. 볼 것도 없으니까. 아빠만 있는 집. 그러니까 엄마만 있는 집은 아빠 엄마 다 있는 집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조금 작아요. 네. 네, 거의. 근데 아빠 있는 집은 너무 현저하게 작아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은 공평하다. 아빠는 육아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찍 가시는 게 좋고 엄마는 오래 살면 육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엄마는 머스트로 오래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거는 예. 자녀들이 잘 생존하는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엄마가 오래 사는 집은 자녀 생존율이 훨씬 높아지고
그렇지. 아빠는 어. 그 잘 해봐야 똑같고 아니면 잘못하면 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억울한 게 저는 진짜 자식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 제 그 조상님들이 조상 할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소홀히 하셔갖고 저는 그래도 일찍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애를 쓰면 예. 만 년 후에는 남자의 기대 수명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남자의 기대 수명이 올라가려면 뭔가 그 자녀의 뭐에 남자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네요. 네, 많이 해야죠. 네, 있어야 그렇죠. 되네요. 엄마보다 더 유전적으로. 해야죠. 예, 예. 있어야 그런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하면서 그게 유전자가 데려간다. 그렇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거기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읽은 그 과학 잡지책에 따르면 예. 그래서 그 내시들의 수명이 어. 한 10년 이상 더 길었대요. 내시들이요? 내시 내시는 근데 그거 육아와 관련이 없다. 남성성이 없어서.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제 없어지니까. 호르몬이니까. 네. 남성성이 없어지니까. 남성 호르몬은 원래 예, 남성 호르몬에 그러니까 단명- 화학적으로는 아마 지금 이런 경제학적 얘기가 남성 호르몬에 작용하지 않을까. 단명에 영향을 예. 준다. 뭐 제가 저 짧은 지식으로 전공이 아니지만 제가 읽은 과학 그 서적에 따르면 근데 과거에는 남자들이 빨리 죽었을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은 대개는 술도 많이 먹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어. 가오와 자존심 이것만 버리면 예. 굉장히 행복하고 수명도 길어지고 다 좋은데 그걸 못 버려서 대개는 스스로를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예. 개나 고양이나 다 그렇다니까요. 다 그렇다. 예, 너무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 포유류의 없습니다. 공통적 특성이다. 예. 아빠들은 그냥 아빠들만 자책할 필요는 없겠네. 예. 좀 포유류가 편하게 이렇게, 사니까. 포유류는 예.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남성 호르몬이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삶에 도움이 안 되는군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있을 때 와이프가 먼저 오고 제가 한 달 애들 키우다가 온 적이 있거든요. 딱 한 달 키웠는데 집에 오자마자 애들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지. 핏자루도 좀 어떻게 한 달 만에 애들이 이렇게 되냐. 어떻게 끌려? 맨날 햄버거를 이거만 했더니 햄버거가 다이어트 음식이라니까. 와 은근히.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와 엄청 욕 먹은 적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렇군요. 뭐 생물학적 얘기를 뭐 끼는 김에 조금 더 해보면 예. 그 왜 사람은 늙을까요? 이것도 이제 좀 생물학적 답은 모르겠는데 네. 경제학적으로는 이걸 또 답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늙는 걸 경제학적으로 얘기한다고요? 생물의 특성은 결국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특성만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늙는 것보다는 늙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늙는 게요? 늙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 이건 제 또 그 경제학적 상상력입니다. 이건 예. 경제학 이론 아니고 예. 저의 개인적인 상상력인데 음. 이제 원시 시대에 음. 저희가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런다. 음. 그럼 이제 한 가지는 늙어 죽는 걸 피하는 것도 살아남겠죠. 예. 그렇죠. 근데 자동차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생각하는데 자동차 산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어유 차 새로 빼셨어요? 라고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매일 자동차 운행을 하는데 그렇죠. 30년을 탔는데도 지나가던 사람이 자동차 새 차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현대자동차를 샀으면 현대자동차 공장에 밤마다 갖고 가서 칠세로 하고 새 걸로. 부품 다 관리하고 매일. 이렇게 하면 그렇게는 되죠. 차가 어. 다 부품 새로 갈았는데 예. 기승한 거 다 갈았는데 음. 늙는다는 거는 우리가 몸에 난 매일 살면서 몸에 난 상처를 100%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냥 대충 헤드라이트 들어오면 그냥 가는 거고 예. 그 엔진 오일도 매일 바꾸진 않고 그렇지. 그냥 1년에 한 번 바꾸고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늙게 하려면 수리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돈이 많이 들거나 밤에 그 수리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를 늙지 않고 밤에 우리가 우리 몸을 수리하는 데 다 써서 영원한 동안을 유지하면 그런 놈은 낮에 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 안 대표님은 예. 아주 뭐 40, 50이 되셔도 예. 20대처럼 보이시고 이 대표님은 그냥 포기하고 자셔갖고 50대처럼 보이시는데 네. 호랑이가 옛날에 급습을 하면 이 대표님은 막 도망가고 안 대표님은 졸려워서 동안인데 도망을 못 가요. 그럼 호랑이 입장에서는 여기는 말랑말랑한 송아지 고기 같은데 비틀거리고 저기는 질긴 고기인데 막 도망가면 뭐하러 저 질긴 고기를 빨리 쫓아가서 잡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늙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생존 전략이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확실히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사람이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신입사원일 때는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데 예. 올라가면 지위가 올라가면 회사에 100가지 일이 동시에 잘 돼야지 예. 100가지 중에 99개가 100점인데 하나가 빵점이면 회사가 망해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100가지를 다 80점 맞는 것이 회사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뜻 같네요. 그것도 전략. 읽는 것도 전략이고. 이게 원래 그 1편보다 2편은 항상 영화도 재미가 없는 아니, 편인데 아니, 재밌습니다. 네, 재밌다. 오늘 예. 터미네이터 2만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재밌습니다. 속편이 1편을 매우 이길 수 재밌습니다. 있다. 이런 네. 얘기 예. 재밌습니다. 예. 네. 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론으로 더 가볼까요? 예. 네. 그 스모라는 경기 아시나요? 스모. 스모 알죠? 일본의 유명한 도저히 스포츠. 룰을 잘 모르겠는 씨름이랑 비슷하긴 한데. 네. 예, 어떻게 스모는 저런 몸이 쓰러뜨리거나 원 밖으로 밀어내면 됩니다. 예, 네. 제가 일본에서 교수를 4년을 한 관계로 네. 그다음에 이제 저보다 항상 덩치가 더 좋으신 분이 나오니까 왠지 상대적으로 제가 좀 만족감을 느끼고 스모를 열심히 봤습니다. 예. 네. 스모의 룰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스모는 1년의 경기가 6번 열립니다. 6번밖에 안 열려요? 1월, 3월, 예. 5월, 7월. 그래서 얼마 전에 7월에 나고야에서 이제 해서 끝났고요. 한 번 열릴 때마다 그러니까 그 홀수 달만 열리니까 6번이고요. 예. 한 번 열릴 때마다 15일을 합니다. 2주를 하는데 일요일 날 시작해서 일요일 날 끝나서 예. 15일간 열리는데 경기를 하루에 한 경기밖에 안 해요. 모든 스모 선수가. 한번 예.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날 끝나는 거예요. 예. 이기든 지든. 어? 그래갖고 15번 싸워서 예. 가장 많이 이긴 사람이 우승합니다. 근데 근데 이제 되게 룰이 몇천 심플하네요. 명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급을 나눠서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 급이 있는데 거기서 1등하면 우승하라고 두 번째 그 급에서는 제일 잘하면 위급으로 올라갔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일 위급에서 1등하는 사람이 네. 우승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예. 7월에 제가 봤을 때 한 12승 3패인가로 지금 지난달에 예. 그런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선수는 한 15년 전에 있었던 아사쇼류라는 선수입니다. 아사쇼류. 예. 오. 이게 아사가 그 아침이라는 뜻이고 아침. 쇼류가 청룡이라는 뜻인데 아침에 근데 이 청룡.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오. 요즘 일본의 스모 선수가 외국인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좀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 있었는데 예. 2000년대 들어서는 이 아사쇼를 비롯해서 예. 사실 지난달에 우승한 사람도 몽골인이었습니다. 몽골의 예, 몽골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되고 일본이 1억 3천인데 예. 그 1억 3천 200명을 못 이기고 와. 우승을 절반 이상을 몽골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이 한다고요? 예. 절반 이상을? 예. 와. 이 아사쇼류가 있었을 때는 1년 예. 내내 아사쇼류가 우승했어요. 와. 한 3년간. 와, 예. 뭘까? 예. 그러니까 그건 스모 저는 강국-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스모 그건. 강국이네 몽골이. 네, 그래서 어. 이 몽고가 괜히 세계 제패를 하지 않았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아사쇼류가 잘 싸울 수는 있어요. 네. 아사쇼류는 거의 1년에 6번 경기하면 4번 정도를 15대 0으로 이겨요. 한 번도 안 져요. 아.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2번, 3번밖에 안 져요. 예. 그러니까 한 13번 이기면 우승인데 얘는 그냥 대놓고 15번을 계속 이기라는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아사쇼류가 이제 늙었어요. 그렇게 한 10년 하다 보니까 또 작년까지 15승 0패였거든요. 그럼 금년에는 좀 늙어서 몇 승 몇 패 할까? 저는 한 14승 1패 아니면 13승 2패를 할 줄 알았어요. 네. 10승 5패라는 거예요. 많이- 우승을 못했어요, 바로. 오. 그래서 이게 저희는 그 연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갑자기 데이터가 이렇게 갑자기 확 추락할 수가 늙어도 갑자기 이렇게 확 늙을 수가 있나라고 예.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일본 기자들이 궁금해서 취재를 했는데 그 비밀을 알아냅니다. 갑자기 아사소류가 못하게 된 부진해진 비결. 이유? 아사쇼류가 그 전성기에 15번을 다 싸우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15번을 다 싸우지 않았다고. 아, 그러니까 15승 제가 다 전승이라면서요. 일본 사람이 다 봤거든요. 15번 싸우는 거. 예. 근데 아사쇼류 반대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오늘 그 우리 이 대표님이 아사쇼류 반대편 싸우는데 예. 이길 확률이 있으세요? 없네요. 없죠. 없네요. 그런데 오늘 싸우다가 어. 이게 격한 경기거든요. 예. 손가락 부러지고 발 겹지르고 잘 그려요. 예. 근데 아사쇼류는 너무 강해서 아사쇼류랑 정면으로 붙어갖고 다친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대충 붙는 척하고 오늘이 3일째인데 저버리자. 오늘 말고도 지금 12일이 남았는데 아. 오늘 손가락 부러지면 아사쇼리 어차피 질 거 지는 거는 괜찮은데 12일 동안 내가 더 져요. 출장 정지당할 수도 있어. 괜히 왜 아사슈리와 싸울 다른 선수들 위해서 내가 내 몸 희생하냐? 힘 빼지 말자. 야. 아사쇼리가 톡 치면 쓰러졌대요. 왜냐하면 오늘은 쉬어가는 어차피 지는 날. 이야. 그러니까 아사쇼리는 가뜩이나 센데 어. 자기 경쟁자들은 15번 싸우는데 자기는 뭐 한 5번밖에 안 싸운 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에는 그러면 멋모르고 신인들이 한번 달겨들은 이런 신인들 몇 명 하면은 예. 15 가뜩이나 센 애인데 다른 애들은 15번 경기할 때 5번밖에 안 하면 힘이 또 비축이 되잖아요. 예. 더 잘하지 계속. 더 잘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이게 허허실실 명성으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 얘가 제일 세다. 예. 미군은 전후의 시체를 남기지 않는다. 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오늘 어떻게 잘해갖고 미군을 이길 수 있어. 그래봐야 1년 안에 져. 왜냐면 오늘 여기 죽은 미군 시체를 찾으려고 또 미군은 들어오니까. 또 오니까. 어. 그렇지. 어차피 질 텐데 왜 싸우냐. 이런 거죠. 한 번 싸우더라도 완전히 그냥 해버리면 예.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편해진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삼성전자가 천하무적이고 반도체에서 1위다. 실력도 그렇지만 그 소문이 나면 우리 목표는 2등이야. 삼성전자는 못 꺾어.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분야는 우린 들어가지도 않아. 이렇게 될 수 있다. 사업이 쉬워지는군요. 근데 아사슈리 예에서 봤듯이 이거의 예. 가장 큰 부작용은 그 명성이 사라지는 순간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거죠. 아. 왜냐면 여기서도 아사슈리가 약해졌다고 그러니까 예. 해볼 애들이 만하지. 아사슈리 해볼 은퇴하기 전에 한 번 그렇지. 이기면 일본에서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일본인이 그렇지, 그렇지. 아사슈리를 이기면. 야. 네. 길을 쓰고 이기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는군요. 요번 이제. 시합 다 포기해도 아사슈리 한번 이겨보는데 이게 퍼센트가 10%만 돼도 나 한번 해보겠다. 애들이 15명이 전력으로 덤비니까 천하의 아사슈리도 바로 승률이 떨어지다. 야.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죠? 와. 와,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근데 뭐 이것도 그냥 기자 얘기이기 때문에 예. 또 뭐 그 다른 설에 의하면 짜고 쳤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담합으로. 근데 어쨌든 요것도 하나의 역할은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성. 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판세에 중요한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가 역사 얘기를 하고 얘기할까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제가 연세대 입학처에서 좀 조교수 때 왜냐면 조교수 때 불러갖고 일 시키는데 왜 나를 여기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입학처가 전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서울대 입시 요강 막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고대 입시 요강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이거를 피해서 좋은 을 어떻게 서울대가 놓친 을 뽑을지 전략을 세워라. 막 이런 그 회의를 작은 팀을 모아서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서울대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왜냐면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정원이 3,000명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교 1등이 몇 명일까요? 전교 1등 반에서 다 1등하는. 아니요, 전교. 그러니까 무슨 고등학교 1등. 우리나라 고등학교 몇 개 거냐 하고 비슷한. 고등학교 2,000개입니다. 그럼 4,000명이에요. 문과 이과 하면. 아. 요즘 문과 이과 통합이죠. 옛날에 네네.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러면 전교 1등이 4,000명인데. 네. 근데 서울대에서 3,000명 3,000명을 뽑는데 또 정시로 1,000명을 뽑기 때문에 예. 수능으로 예. 사실은 2,000명 뽑고 거기에 이제 뭐 특목고생도 좀 뽑고 하면은 4,000명. 4,000명인데 한 1,000명 좀 넘게 뽑는 거예요. 예. 그럼 사실 전교 1등 4,000명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저희 아무리 연대에서 비교해도 누가 똑똑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런데 고등학교 가보면 소문이 쫙 났어요. 서울대 입학처는 어떤 고등학교 전교 1등이 금년에 똑똑한 전교 1등인지 안다. 어떻게 알지? 목동에 전교 1등이 5명 있으면 예. 그 5명 중에 그냥 예년과 비슷한 전교 1등과 정말 한 5년만 10년 만에 한 번 나올 정도로 똑똑한 전교 1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어떻게 얘도 알아? 전교 1등 얘도 전교 1등. 그래 성적표는 1이라고만 써 있을 텐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애만 뽑아요. 서울대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A, B, C, D 이렇게 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자기네끼리 알아요. 금년에는 B 고등학교 전교 1등이 정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똑똑하다. A, C, D는 사실은 그냥 매년 나오는 전교 1등. 아, 자기들은 알아. 자기들은 알아. 예. 그런데 얘네들이 믿는 게 있어요. 서울대 입학처가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안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평균적인 전교 1등인 A, C, D는 서울대를 지원을 안 해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 B만 지원해. 왜냐면 B는 나를 알아줄 거라고 믿으니까. 난 자신 있거든. 난 확실하거든. 어. 야. 그렇지. 그래서 서울대는 저희 그냥 가만히 있다 지원 안에 뽑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아이씨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도 야. 서울대만 할 수 있는. 예. 그건 진짜 브랜드가 먹어주는 거구나. 브랜드가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 여기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알아서- 인식 때문에 알아서 움직이는군요. 알아서기는. 알아서. 여러분 그 서울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그렇지. 보시죠. 맞아. 그건 모르는 건데. 아 근데 사실은 지원할 때 6번 저기 수능에서 지원할 때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예. 이게 귀중한 기회거든요. 카드가 6장밖에 없는데 예. 아, 지금 그렇지. 서울대 지원해봤자 안 될 거를 지원을 아. 한다는 게 사실은 의외로 뻥카가 통하는 대학일 수도 있겠네요. 예, 서울대는. 예, 예, 예. 그리고 서울대는 딱 한 번밖에 지원을 안 시켜요. 다른 데는 4번 지원할 수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한 학교에 4번 지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 예. 서울대는 우리는 한 번밖에 못 한다. 야. 라고 하니까 이제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고 예, 예, 예. 될 놈만 자신 있는 놈만 지원하는 거. 아 이게 또 저희가 파악하기 그렇다는 거지 서울대가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예, 서울대가 정말 귀신같이 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 혼자 생각이라고. 그래서 브랜드가 먹어주는구나. 브랜드가 중요하군요. 옛날에 우리 저 이동통신들 3사 싸울 때 주파수 가지고 싸울 때 네. SK텔레콤 주파수가 제일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이 지하 3층에 가서 근데 전화기가 셋 안 터지면 SK텔레콤 가입자는 근데 전화기가 이상한가? 왜 안 터지지? SK텔레콤인데? 라고 그런 얘기하고 거고. 이제 LG텔레콤은 아유 이놈의 LG 안 터진다고 그랬다는. 그렇죠. 와. 잠깐 요거를 이제 역사적인 제 책의 이야기로 하나 돌아가면 예. 요 불상이 일본 불상인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가- 위에 가마쿠라라고 가마쿠라 가마쿠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되게 네. 예쁜 도시인데요. 예, 그 가마쿠라가 뭐냐면 사무라이들이 이제 천황을 몰아내고 옛날에 천황이 일본을 다스렸는데 네. 천황을 몰아내고 사무라이들이 막부를 세워서 다스리는데 첫 막부가 세워진 곳이 가마쿠라였고요. 예. 이 가마쿠라 막부가 조금 유명했던 게 그 몽골이 우리를 침입해서 고려를 30 몇 년간 싸워갖고 우리가 지잖아요. 예. 그다음에 일본을 침입합니다. 2번을 침입하는데 일본 정벌에 실패해요. 오. 이유는 뭘까요? 가마쿠라 막부가 잘 막아서. 사실은 태풍이 불었어요. 지금 우리 잼버리도 비슷한데 예, 예. 이 태풍이 날씨. 불어서 그러니까 어. 몽골군이 바다를 잘 모르는데 예. 그 하필이면 몽골군이 갈 때마다 태풍이 불어서 배가 다 어. 뒤집어져 갖고 했는데 예. 어쨌든 그때 가마쿠라 막부였거든요. 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저 태풍도 몽골군이 조정하는 분이시네. 전 세계를 다 그게 가미카제입니다. 가미카제 신풍. 특공대라고 한 게 신풍. 예, 그래서 아. 2차 대전 때 자살 특공대 가미카제라고 했는데 예. 우리가 그 태풍으로 몰고몰고를 막았듯이 가미카제 특공대가 미군을 막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죠.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의 그 위상이 너무 높아졌어요. 왜냐면 뭐 중국 고려 다 망했는데 우리만 뭐, 괜찮아. 예, 우리만 괜찮고 이건 가마쿠라 막부가 뭔가 잘했다. 예. 뭐 막부도 막 선전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잘해서 예. 그렇게 됐다고. 아, 요것도 인식이 있네. 인식이 생겼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가마쿠라 막부에 좀 서운하고 그래도 예. 그냥 참고 쟤는 대단한 애들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또라이 같은 사람이 이제 좀 탄생을 합니다. 예. 뭐냐면 고다이고 천황이라는 천황과 어. 그 천황 밑에 있는 요 그림에 있는 쿠스노기 마사시게라는 아주 이름도 안 알려진 오사카 지방의 장수입니다. 네. 집안도 잘 모르고요. 하여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그냥 애인데 군대도 한 2,000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예. 가마쿠라 막부는 뭐 20만 명, 30만 명인데. 네. 근데 고다이고 천황이 나는 천황이 다시 통치를 하고 싶으니까 저 가마쿠라 막부를 좀 쓰러뜨려라라고 하니까 무사들이 다 웃죠. 예. 군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쿠스노기 마사시게가 그러고 2,000명 끌고 왔어요. 예. 가마쿠라 막부랑 싸우려고. 싸우려고? 몇십만의 가마쿠라 막부가 싸우겠다고. 어. 그러니까 뭐 잽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쫓기다가 그 산성에 들어가서 산성에서 버팁니다. 네. 근데 얘가 좀 싸움을 잘해서 막 이렇게 지략이 뛰어나서 막 뜨거운 물 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예. 우물에 독 타고 예. 이런 걸 해서 몇만 명의 가마쿠라 막부군이 와서 이 조그만 산성에 2,000명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는데 성이 함락을 못해요. 함락이 안 돼요. 100일 동안 함락이 안 돼요. 예. 그래갖고 100일 함락을 못 시켰는데 갑자기 막부군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오, 예? 왜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가마쿠라 막부가 망했어요. 100일 동안.
100일 100일 동안 사이에? 내부에서 아까 아사슈리랑 비슷한 게 다 가마쿠라 막부가 겁나서 굽실굽실했던 다른 사무라이들이, 그러니까 마음속은 그래. 우리 다 똑같은 사무라이인데 제가 지금 막부 저거 되더니 쇼군 되더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좀 안 이꼽다. 근데 워낙 세니까 우리가 참고 있었는데 아니 몇만 명이 가갖고 2,000명의 산성을 못 무너뜨리니까 뭐라? 가마쿠라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갑자기 반란이 일어났어요. 내부에서. 여기저기서 세상에. 반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가마쿠라가 그냥 100일 만에 방해버렸어. 순식간에. 예. 명성이 이것도 뒤집어진 거고. 예. 그러니까 명성이 있으면 아주 편하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면 저도 너무 놀란 게 어떻게 100일 만에 무너지냐. 몇십 대를 이어오던. 명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와, 너무 놀랍네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예.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게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어떤 있겠다. 용기 있는 녀석이 나오면 안 되는데. 용기 있는 녀석이 나와서 막 붙어서 버티기만 해도 갑자기 명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충무공이 쓰러지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알리지 말라. 말라고. 그렇죠. 그렇지. 충무공 보기만 해도 무섭지. 돈텔마마. 근데 우리가 어떤 뭐 야심이 있으면 명성을 이용 안 하는 건 또 너무 어리석어요. 그게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명성을 잘 지키는 노력을 까딱 잘못하면 완전히 백파이어 된다라는 거를 이런 데서 좀 무조건 명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명성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하여튼 좀 아무렇게나 편하게 만들 수 없죠. 이지고잉을 네. 하려면 명성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네요. 가마쿠라 막부도 150년인가 그 명성을 쌓아놨는데 예. 그럼요. 다 그 명성이 그냥 되는 거죠. 방심 한 100일 하니까 와르르 무너져.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서울대나 이런 것처럼 내가 실제로 명성 막 쌓지 않더라도 소문만 내고 다녀. 예를 들면 네. 제가 진짜 세대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해도 명성이 생길까요? 근데 어느 날 형편없는 전교 1등, 전교 3등이 지원했는데 서울대가 뽑혀. 그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요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서울대에 뭐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맨날 피곤한 얼굴 유튜브 하는 제가 서울대네 뭐 이러면서 에이 별거 없네. 그런 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재밌네. 명성. 이야 그런 거였구나. 기업들도 예를 들면 명성 여기가 나오면 이 휴대폰은 잘 팔릴 거야. 이 차는 잘 그럼요. 팔릴 거야. 우리가 이런 다- 기대감이 있을 텐데. 다 따지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도 사실 모든 유튜브 채널 다 뭐 일일이 보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 언더스탠딩이 알아서 했겠지. 그럼요. 3% 언더스탠딩이 어떤 프로입니까? 했을 텐데 최고의 컨텐츠. 어느 날 갑자기 또라이 같은 사람이 와서 비례해서 봤더니 저기가 더 재밌어. 그럼 우리 망하는 거네. 그래서 경쟁사가 그렇습니다. 3%하고 여기를 동시에 틀어주면서 우리가 낫다 이렇게 비교해서 하면. 세상에.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랑 블라인드 테스트 그렇습니다. 해갖고 네. 명성을 빨리 더 만들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게 그거구나. 그렇지. 아,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더니 펩시가 더 맛있는데 한 번만 나오면 그렇죠. 그거 열심히 밀었는데도 명성이 안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코카콜라가 맛있어서 그런가? 그것도 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걸 알면 저희도 이제 서울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저희도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너무 역사 얘기만 가고 있나요 재밌네. 저희가?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아닙니다. 네. 가마쿠라 막부. 네. 야. 좀 중간에 일본 중국 역사는 너무 아시는 분이 많아서 일본 역사 또 잠깐 한번 가. 일본 네. 역사 좋습니다. 예, 요 사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러니까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의 초상화입니다. 원래 저렇게 생겼습니까? 뭐 좀 볼품 없어 보이네요. 그림이 되게 이상하죠. 예. 이게 최근에 한번 유명해졌는데 손정희 씨라고 소프트뱅크. 예. 그분이 요새 좀 사업을 하다 사업이 잘 안 돼갖고 네. 반성회를 열었어요. 주주들을 모아놓고. 어. 근데 그때 이 사진을 걸어놓고 음. 내가 이 사진처럼 이 사진 도쿠가처럼 앞으로 반성하고 대호각성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원래 이렇게 풍신이 좋고 예. 웃는 얼굴에 이런 약간 너구리라고 할 정도로 이런 그런 사람인데 예. 이 사진은 되게 특이한 사진이에요. 음. 그 도쿠가와가 아직 젊었을 때 음. 바로 옆에 일본 최강이라는 타케다 신겐이라는 무장이 있었어요. 예. 근데 좀 젊은 혈기에 나도 센데 음. 한번 쟤랑 맞붙어서 쟤를 꺾으면 내가 일본 최강이 된다 음. 라고 해서 타케다 신겐이랑 붙었죠. 음. 형편없이 깨졌고 음. 부하 다 죽고 음.
혈혈단신 혼자서 말 타고 성으로 도망오는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역사책에 쓰여 있기로는 너무 급해서 말 안장 위에서 이 설사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게 막 다 바지는 다 젖고 예. 그런 상태로 도착해서 이제 성문을 닫고 지금 이게 성도 함락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상태인데 도쿠가와가 처음으로 한 게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화공을 불러라 라고 해서 지금 내 모습을 그려라 와. 라고 해서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와. 평생 자기 방에 붙여놓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초라했던 상황을 그렇죠. 죽기 직전에 예. 정말 바지에 신뢰하고 정말 이 이상이 될 수 없었던 최악의 상황을 그려놓고 항상 자기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갖고 죽는 날까지 방에 걸쳐놓은 그림이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손정희 대표도 내가 좀 교만했던 것 같다. 나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지만 않으면 이 젊은 시절 한번 실패해 보는 게 나중에 맞아. 두고두고 반면에 이제 그 더 훌륭한 장군이라고 했던 오다 노부나가라고 그 같은 지역의 장군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은 이제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끝에 가서는 이제 암살 당하죠 자기 부하한테.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자신감이 있고 하는 일이 다 되면 계속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맞아. 어느 순간 20년 30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실은 스토리를 들으면 되게 비굴하고 부하들이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해야 됩니까? 사무라이인데 우리 차라리 할복자살합시다. 그래서 도쿠가와는 그러지 마라. 때를 기다리자. 이제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 이런 경험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예. 이거 뭐 게임 이론은 아니지만 제가 요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라서 한번 소개. 모아티님이 급동의 추억. 네. 저도 사실은 너도 이프로 좀 반성하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실. 네. 왜요? 제가 저를 또 돌이켜 봐도 네. 너무 좀 그 갑자기 왜? 외모만 믿고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뭐 나름 네.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예. 그렇게 반박했지만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이제 피부 관리 좀 네, 하시고 정말 외모를 외모만 다시 믿고 너무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야. 좀 반성합니다 요즘. 네. 야, 저 그림은 굉장히 잘 팔리겠네요. 이 그림은 되게 의미 있는 그림이네요. 일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예, 다 일본 알고 사람들은 있는 그림이에요. 되게 유명한 그림. 네. 그렇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요거는 요런 것도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까? 되게 교훈적이긴 한데 요것도 게임 이론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데 전 두 가지가 경제학적으로는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냐. 하나는 당연히 실력. 예. 실력과 뭐 노력입니다. 예. 실력 노력을 안 하면 있지만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 내가 얼마나 위험을 테이크하겠냐, 위험 감수를 하겠냐. 예. 왜냐하면 그냥 계속 그 나는 너무 안전한 걸로 가면 평탄은 하지만 큰 성공은 못해요. 네. 그렇죠. 근데 막 그냥 동사무소 공무원 이렇게 뭐 하든지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내가 쉽게 붙을 시험으로 가서 예. 평생 그냥 안정된 직장만 했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벌 같이 될 수가 없죠. 재벌 회장님들 보면 회사 다니다 다 뛰쳐나오신 거예요. 거기서 되게 잘 나가셨는데 그 회사에서 연봉 더 준다고 그랬는데 난 그래도 내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연세대를 뛰쳐나가려고 해도 와이프가 잡고 저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이제 뛰쳐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3프로 TV 출연하면서 학교에 계속 일학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러면은 이제 평생 교수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험심이 중요합니다. 여기 경제학에서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요. 네.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동전을 던져서 두 분은 좀 재산이 많으셔서 보통 제가 이제 억대로 하는데 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억을 받으십니다. 네. 예.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못 받아요. 네. 네. 이 게임을 하려면 참가비가 1억이에요. 오. 그럼 할 거냐 말 거냐? 네. 동전은 본인이 던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공정해요, 이거는. 속임수 그런데 없어요. 원하는 대로 나오면 2억을 받는데 예. 실패하면 1억을 내줘야 돼. 그러니까 성공하면 1억 벌고 실패하면 1억 잃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다 안 한다로 답을 해주십시오. 저 안 한다지. 나는 한다. 난 한다. 어떻게 그거를?
2억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시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은 이제 빌 돈이 게이츠는 많은- 합니다. 돈이 빌 많은 게이츠는 해요. 워렌 버핏은 해요. 왜냐면 1억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10원 그렇지. 내기면 저도 합니다. 10원 그렇지, 내기. 그렇지. 10원 내기만 하는데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대표님이 이야. 외모만 뛰어나신 게 아니라 재력이 뛰어나시구나. 1억은 없어도 뭐 괜찮다는 뜻이네. 야. 그럼 한 10억이면 어떡하시겠어요? 10억. 어. 던져서 앞면 나오면 20억인데 뒷면 나오면 빵이고 참가비 10억? 예. 10억 못하지. 야, 1억도 못하는데 10억을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10억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험 성향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구의 정도를 이게 두 가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경제학이 역시 정확합니다. 네. 안 대표님 아직까지 조금 전 아직 멀었습니다, 부가 조금 지금. 덜 쌓이신 예. 것 같습니다. 그러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그러면 20억으로 하시죠. 20억이야 지금 통하니까. 예. 제가 좀 깎아드릴게요. 20억 0인데 음. 10억이 아니라 8억. 8억. 8억 참가비. 이거는 뭐 이득이에요. 단 한 번 던집니다. 예. 한 번 던져서 네. 하면 8억을 받고. 8억 내고 던졌는데, 내고 던지는데 0이 나오든지 20억이 나오는 거예요. 오. 이거는 근데 이건 확률의 문제가 생각해보니까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예. 본인이 리스크를 얼마나 리스크를 감수하겠냐.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네요. 이게 그 측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8억을 내가 잃어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는 게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저 같으면 이제 2천만 원이고 안 대표님은 2억이고 여기는 예. 이제 20억이시고 그 부에 따라서 빌 게이츠는 뭐 2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근데 8억이면 하시겠어요? 여기 8천만 원이면 하시겠습니까? 8천만 원. 던지면 2억 아니면 0이다. 8천만 원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기면 안 되고. 사모님께 여쭤보면 네. 사모님께 여쭤보면 절대 하지 말라고. 사모님도 몰래 한 해야지, 몰래. 5천만 원이면 하시지 않을까요? 사모님? 5천만 원 내고 앞면 나오면 2억, 뒷면 나오면 꽝. 이제 요게 야. 그래서 8천만 원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 5천만 원에 하면 5천만 원 사람은 이제 공무원 시험 볼 확률이 높고 8천만 원, 9천만 원이면 예. 이제 자기 사업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을 부담하면 쫄딱 망할 수도 있는데 예. 그거를 감수하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아니면 도냐 인생관이 그러네. 아니면 안정된 거냐라는 건데 이 모든 성공하는 사람은 약간 위험 감수를 하기 때문에 선거예요.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거 예. 저는 생각도 못합니다. 예. 위험 감수를 네. 해서 성공한 거가 아니라 어. 위험을 감수하는 집단은 원래 99는 죽고 그 중에 그쵸. 하나만 성공하는데 네. 그 사람이 저는 위험을 감수해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를 아주 부러워합니다. 왜요? 경제과 애들은 다 그냥 월급쟁이 금융기관 취직해서요. 예. 동문회 하면 애들이 다 행복해요. 경제학과는 네. 근데 다 월급쟁이에요. 학교에 기부금 내려면 막 10만 원 갖고 덜덜 내면서 이렇게 내는 거죠. 경영학과는 뭐 애들이 10명이 다 사업을 해요. 예. 9명은 좀 잘 안 돼요. 동문회 딱 한 명이 나오는데 얘가 100억을 탁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 우리 애들의 행복을 너무 기부금 극대화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성공한 한 명이 월급쟁이 100명보다 낫다는 거를 그래요. 저희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항상 그렇죠. 항상 위험을 그렇죠. 감수를 하면 평균적으로 얻는 건 더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평균적으로 높아요? 예. 근데 이제 쫄딱 망할 수 있는 그 불안한 있으니까. 거를 감수를 해야죠. 그 평균적으로는 높고 사회적으로는 괜찮은데 그 망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군요. 그렇지. 사회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도록 해주는 게 유리한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제 정책을 필 때나 뭐 할 때는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뭐하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도 귀하지만 실패한 사람도 귀하니까 예. 뭐 한 명 성공하고 한 명 제 제자 중에 어. 한 명이 크게 성공한 명이 좀 성공을 못해갖고 완전히 망했는데 제가 그걸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는 그런 그렇긴 마음으로 하죠. 너희들 다 월급쟁이 되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서 저희는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을 키우고 있고 경영학과는 위험을 감수하는 인재를 키우고 있다. 네, 약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잘 감수하고 해야 된다. 근데 어떤 경우라도 지나치게 자주 위험을 테이크하면 결국 망하죠. 동전을 던지다 보면 앞면만 나올 수 그렇죠. 없거든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뒷면이 언젠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너무 지나친 도박성 하는 거는 아니고 근데 또 한 번도 동전을 안 던지는 것도
어차피 죽는데 그렇지. 인생 맞아. 동전 한 번 안 던지고 죽는 것도 그것도 조금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집부터 사라니까요. 사고 싶습니다. 집값 내리 페이킹을 하는 게 아니고 차가 뭐 좀 내릴 수도 있지. 돈도 없고. 지금 2억에 너무 긴장하시는데 그런 말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억도 없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와, 재밌네요. 다음 주제는 지난번에 한 그 피아노 옮기기랑 네. 예. 관련된 좋습니다. 그렇답니다. 피아노 옮기기. 예. 피아노 옮기기를 아주 잘한 삼총사가 있는데 바로 신라의 삼총사 삼국통일을 이룬 선덕 여왕, 잠깐만요. 선덕여왕 김춘수, 김유신 이 세 분이 예. 아주 피아노를 잘 옮기신 이 목봉을 잘 힘을 한 명도 꾀를 안 부리고 예. 하신 그랬어요? 분들이죠. 네. 이분들이 신라의 3%네. 3%가 알겠습니다. 그 비밀은 선덕 여왕은 최초의 여성으로 왕이 된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오르고 약간 왕인데도 굴욕적인 얘기도 많이 쫓기는구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또 이거 여왕이라고 그래서 만만히 보니까 고구려하고 백제가 자꾸 침입하는데 내가 우리 당나라 친척 중에 남자 하나 보내줄 테니까 남자 왕으로 바꿔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김춘추는 왕손이긴 한데 할아버지가 진지왕이라는 왕이었는데요.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왕이 되고 몇 년 후에 쫓겨나요. 예. 그만둬요. 예. 왜 그만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귀족들한테 탄핵당한 게 아닌가. 왜 죽지도 않았는데 물러나요 갑자기. 그래서 사고 쳤나? 컴플렉스가 있구나 김춘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손이긴 한데 왕이 되기가 좀 힘든 처지였어요. 예. 그리고 김유신은 신라의 귀족 그 유명한 성골 다음에 진골이긴 했는데 예. 가짜 진골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춘추하고 선덕여왕은 경주 김씨인데 예. 네. 김유신은 김해 김씨입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가야를 정복해서 가야가 망했거든요. 예. 근데 가야의 왕족을 신라 귀족으로 편입시켜줬어요. 신라도 너그럽다. 너그럽긴 뭐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을 개종해야 되니까 진골이 그렇죠? 아니네. 해야 되니까. 정벌이 아니라 인수합병이었나 그렇지. 보군요. 예, 그렇지.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정벌을 했더라도 예. 그 가야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예. 그 사람들을 식민지배가 너희 왕을 우리 저 중요한 귀족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셋 데우고 KEB 하나였죠. 그래서 김유신은 특히 좀 아팠던 게 아버님이 결혼한 사람이 신라의 그 되게 유명한 경주 김씨 귀족이었어요. 진골이었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네. 근데 당연히 외갓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 이거 지금 김해 쪽에 어디 근본도 없는 가야 이런- 출신에. 가야 출신이랑 결혼하는 그래서 그 김유신 엄마가 용감했던 게 야반 도주래요. 오. 김유신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어허. 그래갖고 애를 잘생- 김유신을 낳아갖고 잘생겼구나. 돌아옵니다. 김유신 잘 아버지가. 김유신을 낳아갖고 돌아옵니다. 잘생겼나 보다.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청관녀라고 기억하세요? 들어본 것 같은데. 김유신이 신분이 천한 천관녀라는 여자를 좋아해서 사귀어요. 그래. 그래서 김유신이 그 근데 엄마가 맨날 김유신 불러서 술집에 가서 너 이렇게 신분 차이가 나는 여자랑 사귀면 어떡하냐. 다시는 하지 마라. 김유신이 안 하겠다고 그래요. 예. 근데 김유신이 술이 취했는데 말이 또 청관녀한테 가는 줄 알고 음. 자동으로 디폴트로 청관녀 집에 갑니다. AI 네, 말. 그러니까 청관녀가 나와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반가워하니까 김유신이 아니 내가 어머니께 청관녀 집에 안 간다고 약속했는데 이 말이 나를 배신했다. 그 말의 목을 치는 게 그게 청관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관녀가 뭐 자살했다고. 근데 그 웃긴 게 김유신 엄마가 자기는 그래, 그랬는데 자기 딸은 아들은 또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해됩니다. 그 따지신 분은 너무 바로 이해. 그 모든 남편은 다 마음에 안 들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네, 여성에게 네,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때쯤은 젊을 후회했다. 때는 자기 결혼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멋있어서 아버지도 버리고 가서 결혼해서 김유신을 낳았는데 이거는 내가 해보니 이건 뭐 정말 안 돼. 인간이 이건 갑자기 해보니. 뭐 이렇게 비실비실해지고 역시 천한 신부는 이렇구나. 타임머신 타고 오신 것 같은 네, 느낌. 역시 예. 김혜경 씨는 이상하다. 호르몬의 3단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 콩깍지가 없어지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덕여왕 김춘추 김유신이 힘을 모아서 예. 신라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삼국 통일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 명 다 이 열등감이 있고 있었네요. 그 출신 성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명이라도 게으름을 부리면 셋이 다 죽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가장 절실했구나. 영계소문 아들을 보면 예. 영계소문 아들은 서로 싸워갖고 져요. 그- 남생 남건 남산이 있는데 네.
둘째, 셋째가 반란을 일으켜서 형을 쫓아내갖고 형이 당나라 가서 우리 동생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선봉대로 쓰겠습니다. 제가 방비 방어 전략 다 합니다. 그래갖고 그 큰형이 와갖고 고구려를 정벌하는데 앞잡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계소문도 좀 잘못한 게 세 명이 때 주면 안 되죠. 한 명이 때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 명이 하다 보면 갈등이. 셋이서 잘 그쵸. 사이좋게 나라를 지배하거나. 사장, 부사장 이렇게 시켜야 하는데 사장을 세 명씩 하여튼 세 명이 하면 안 돼. 그걸 믿으세요. 뒷얘기를 할 수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세 명은 안 돼. 절대 여기 진행자 한 명 추가는 안 된다. 뭐든지 안 된다. 세 명.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제가 좀 이렇게 예. 약간 연표를 또 노란색으로 이렇게 촌스럽게 그려왔는데요. 약간 업질 사는 애들끼리. 예. 대야성이라는 신라의 중요한 성이 예. 백제 의자왕한테 함락이 됩니다. 642년에. 함락되자마자 이 대야성이 지키던 그 대야성의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책을 자기가 사위한테 맡겼는데 예. 사위가 너무 방탕하게 놀고 아하. 사실은 자기 그 밑에 부하의 그 와이프를 데려다가 같이 자는 바람에 걔가 배신해서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부하 때문에 대야성이 망하니까 갔더니 자기가 출생본이 안 좋은데 그래서 김춘추가 완전히 새파랗게 질렸다고 합니다. 이때. 예.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바로 고구려로 뛰어가서 영계소문인데 예. 나 좀 살려주십시오. 백제 좀 말려주십시오. 영계소문이 내가 왜 말리는데 그러더니 너희가 옛날에 그 저기 한양 쪽에 한강 유역을 우리한테 뺏어갔는데 그거 일단 내놓으면 내가 백제한테 얘기 한번 해볼게. 그걸 떼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 김춘추는 어차피 신라에서 죽습니다. 예. 예, 그래서 김춘추를 억류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누가 그 토끼의 간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토끼가 저를 풀어주시면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선덕여왕한테 잘 얘기해서 한강 유역을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 일단 풀어주세요. 라고 해서 탈출했다는 거죠. 간신히. 물론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예. 토끼도 간 안 가져. 그 다음에 이제 외로 갑니다. 그 일본으로. 또 빌었는데 일본에서도 거의 죽을 뻔해 간신히 나오고 예. 당나라로 갔더니 당태종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막 정벌하고 있는데 우린 신라 도움 따위 필요 없다. 우린 그냥 거기서 고구려 치실 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신라 없어도 칠 수 있다. 라고 돌려보내서 다 돌아다녔는데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다음에 왕이 계승자거든요. 예. 근데 그 시대에 김춘추가요? 예. 그렇지. 무열왕이잖아요. 예. 태종 무열왕. 예. 야, 근데 그렇게 발발 박박 기면서 여기저기 영계소문하고 다니면서 의자왕은 자기 나라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그렇게 방문 판매를 하고 다녔군요. 그렇죠. 그리고 영계소문 잡혀 죽을 뻔하고 일본에서도 죽을 뻔하고 당태종한테 푸대접 받고 야, 그건 대단하네. 그래.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는데 당시에 그 뭐 배가 뒤집힐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게 예. 목숨 걸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급한 거죠. 대야성에 자기 사위가 망쳐놓은 예. 어차피 우리는 죽게 아니면 살긴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김춘추는 굳건히 국경을 지키고 밤낮으로. 예. 그러니까 김유신은 김춘추는 뛰어다니면서 외교하고. 음. 근데 그걸 다시 보니까 감동이 저도 좀 새로웠어요. 이게 정말 전심전력을 다했구나.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예.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는데 실패해요. 교훈을 딱 얻었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쟁에서 진 거예요. 애꾸는 되고 고구려는 혼자 안 되겠구나. 만만치 않구나. 그때 또 갑니다. 당나라를. 딱 안시성 지자마자 김춘추 또 가요. 요때다. 봐요. 타이밍이 요때다. 이 고구려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약해도 양쪽으로 쳐야지 위에서만 치면 안 돼요. 고구려는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당태종이 딱 깨닫습니다. 그래, 우리 너희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그때 김춘추하고 당태종이 전략을 세우기를 근데 신라가 도와주려면 백제가 또 칠 테니까 일단 백제를 백제부터 먼저 치고 소정방을 아. 보내서 그 다음에 고구려를 하자라는 뻔대한 계획을 세워서 바로 실행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당태종이 죽어서 10년 후에 당태종의 아들이 그거를 실천해서 10년쯤 후에 되지만 그 한 2, 3년간 김춘추가 다니면서 야. 당태종이란 그 작전을 짭니다. 야. 선동여왕은 무슨 역할? 저 사람이 절실해야 되는데 절실함이 있어요. 믿을 게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절실해. 돈을 정말 벌고 싶어야 벌지. 난 그렇게까지 해서 돈 벌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좀 편하게 살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절실함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그 절실함을 어떻게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모랄 해저드 인 팀처럼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 예, 그게 현실에서는 저희도 아직 그렇지. 잘 어떻게 되는지. 왕의 주치의가 뭐 절실하겠습니까? 그냥 지금도 주치의, 다음 왕이 돼도 내가 주치의. 내가 죽으면 죄를 같이 묻어라. 라고 해야 같이 갑자기 절실해지지. 절실함 중요하죠. 절실함 중요해. 혹시 물려받을 집 있습니까, 안 대표님? 집을 안 사냐고. 안 대표님이 절실해 보이지 않으신가 보죠? 좀 덜 절실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덜 절실하긴 한 것 같은데. 약간 와. 부유한 집안 분이십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뭐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믿는 바가 있다 보니 네, 믿는 바가 있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뭐 언더스탠딩 잘 안 되고 그럼 나가서 모델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절실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니 오늘 진짜 무슨 좀 일이 있으셨나요? 절실함. 아닙니다. 아, 네. 절실해야죠. 세상에. 우리 얘기 하나만 더 해주면 안 됩니까? 네, 하나만 더 정도 하고 역사 딱 얘기는 있을 것 재밌네요. 남겨놓고 예. 그러면은 헨리 포드 이야기를 잠깐. 헨리 자동차. 포드. 예, 자동차 왕. 어? 예, 헨리 포드가 그 어느 날 궁금해졌답니다. 예. 우리 포드 자동차가 음. 폐차될 때는 뭐 어디가 고장나서 폐차됐지? 그래서 비서실장한테 예. 폐차된 포드 자동차 다 모아서 원인별로 음. 왜냐면 뭐 엄청난 게 부서져야지 폐차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리를 했을 텐데. 예. 네. 다 조사를 했는데 음. 쫙 오더니 사실은 이런 이유로 폐차가 많이 됐는데 비서실장이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왜 놀랬냐 그랬더니 저는 킹핀이라는 중요한 제품이 뭐 자동차 밑에 킹핀이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예. 요게 똑 부러져 버리면 자동차가 그냥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몇 챈들 조사했는데 하나도 부러진 게 없다는 거예요. 킹핀이라는 게. 킹핀이라는 제품이. 음.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대뜸 그 킹핀 담당하는 부장 불러라 이렇게. 예. 그 담당자가 이제 우리 안 대표님이었다, 안 부장님이었다. 지금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소문 쫙 났어요. 킹핀은 하나도 부서진 게 없다. 야, 잘 만들었네. 네. 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회장실로 가는 기분이. 야, 난 역시 잘 만들었지. 승진인가? 근데 근데 혼났어요? 엄청 혼났답니다. 왜냐면 어. 자동차는 10년 좀 넘으면 그 당시 이제 10년 좀 넘으면 어차피 부서져야지. 부서졌는데 어. 너는 킹핀을 무슨 쓸데없이 100년갈 킹핀을 만들었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한 15년 되면 똑똑 부러질 품질로 품질을 만들어라. 낮춰라. 괜히 라고. 비싸게 만들지 말고. 예. 그래서 아까 늙는 것이 더 오래 사는 길이다처럼 이 또 지위가 올라간 회장님 정도 되면 이게 완벽하지 않은 것이 완벽한 것이다. 이런 사고도 할 수가 있다는 그래. 야, 그건 경제학적으로 맞네요. 그렇죠.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해서 출시하려다가 그래서 출시 못하고 접는 경우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은데. 약간 허술하게, 그 1%처럼.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네. 적절하게 하는 게, 그죠? 그렇죠. 제가 뭐 2번이나 출연해서 이제 거의 전문가인데 예. 거의 언더스탠딩은 아주 적절한 수준. 좀 어려울 듯하면 쉬운 얘기도 하고 너무 쉽다 싶을 때 어려운 거 던지고. 그렇죠. 그렇죠. 야, 인생은 밀당입니다. 밀당이야. 야, 오늘은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제일 살다 보면 이 리스크를 감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꽤 있거든요. 예. 중요한 순간이죠. 오늘 뭔가 생각하시는 바가 좀 있으시네요. 네. 아니 오늘 되게 생각하는 바가 뭔가 많아요. 진지하세요. 맞습니다.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예. 지난번에 제가 나름 또 진짜 생각하는 바가 많던데요. 오늘.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그건 아닌데 대개의 경우는 좀 기분이 안 좋으시죠. 최근에 읽은 것 중에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연사하는 예? 나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게 후회되십니까? 이런 걸 질문했더니 뭐 아유 돈을 좀 더 벌 걸 뭐 이런 거 가지고 한 사람은 별로 없고 예. 뭐 친구들이랑 더 즐겁게 시간을 놀 보낼 걸, 뭐 뭐, 그런 거 많았다. 예. 또 하면서 그 중에서 제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들어온 게 좀 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살 걸 너무 리스크를 피해서 살았던 것 같다 내가. 근데 그 거꾸로 죽을 때 나 진짜 리스크 좀 피해서 살 걸 너무 힘들었어요. 이 인생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더라는 생각보다 거죠. 없다는 거예요? 대체로는 다 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너무 피해 다닌 게 후회스럽습니다 하는 답을 한다는 걸 보고 그래요. 나는 근데 그 와이프 중에는 우리 남편이 너무 리스크 그래. 테이크해서 죽을 뻔했다. 우리 남편이 사업하느라고 내가 인생이 힘들었다. 다음에는 다시 태어나면 꼭 사실 사업하는 남자 남자가 혼자면 안 리스크 좀 만들어야지. 테이크할 수 있는데 가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또 그래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가족 그 자녀들 다 크시면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리스크 테이킹. 가장 큰 리스크 테이킹은 결혼입니까? 근데 이 언더 선생님 진행도 좀 리스크 테이킹 아니세요? 원래 방송국에서 계시다가 예. 월급 잘 나오시는데 계시다가 나오시는 네. 거죠? 언더스탠딩. 예. 예, 언더스탠딩. 뭐 그렇게 또 따지면 그렇죠. 저희도 나름 리스크를 걸고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망할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독립하셔서 이제 4% 5% 한번 차리시면 네. 네, 되죠. 그래.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가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 시청자들이 네. 참 말씀들이 많아. 너 까탈스러우셔서 예. 이 전국에서 제일 까다로운 분들이 우리 시청자로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금 어려우면 너무 어렵다. 조금 쉬우면 왜 이렇게 준비가 그러니까. 부실하냐. 그 사회 볼 때 빠져 있으면 2% 졸고 있냐? 뭐 좀 하면 너 왜 이렇게 나대냐? 힘들. 그래도 항상 리스크 테이킹. 도쿠가와 이의 사진을 보시고 예. 네, 그걸 다 교모- 소화하셔서 교모- 그래. 네, 아, 너무 지금 네. 좀 시청률도 그거 맞습니다. 안 오시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맞아요, 오시면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예. 구독자 수 20만을 돌파한 이후에 예. 구독자에 대한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어떤 분이 오셔도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래도 불평이고 저래도 불평이고 네, 우리도 도쿠가와 이에야스 소상화를 딱 걸어놓고 예. 이 뒤에다 딱 걸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좀 더 겸손하게 네. 저희 진행하고 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다 달게 받고 할 테니까 갑자기 오늘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 왜 이렇게 무거워졌죠?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좀 겸손하게 봐주세요 좀. 여러분들도 대안 없으니까 여기 와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 예. 여러분들의 처지를 생각하셔서 네. 좀 오늘 제가 겸손해주십시다. 모든 거를 지금 책임을 지고 다시는 출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말 하면 안 되지 겸손하게. 우리 같이 겸손해집시다 여러분. 네. 참. 저희는 자. 뭐 20만을 넘어서 이제 또 40만을 향해서 향해서 가겠습니다. 또 가겠습니다. 40만 넘으면 네. 얼마나 오만해질까 우리가. 한 저도 다음 기대됩니다. 주쯤 되면 40만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꼴불견일 것 같은데 조금만 또 참으면 또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의 한승우 교수님, 야 경제학이 이렇게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수업 왜- 시간에도 이런 얘기 맨날 해주십니까?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이제 학생이 졸 타임쯤 되면 음. 이런 얘기 한 10분 15분 해주고 하면은 야 네. 재밌다 또 예, 이렇게 예, 하고 재밌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단백질러 소비해주신 여러분은 더 감사하고 여러분 큰일 있을 때는 제발 파워포인트 셀프로 만들지 마시고 조금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선형 크리에이티브. 돈 좀 내고 여기서 만들면 확실히 경쟁자보다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성 INC에서 시계도 사시고 뭐 하실 거 많네. 네. 자. 여러분들 숙제하고요. 저희들도 숙제하고 다음번에 또 만나죠. 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의 한순구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